부자들은 추세선을 봅니다. 추세선은 무엇일까요? 추세선은 차트에서 2개 이상의 가격 스윙 포인트, 즉 캔들의 저점 혹은 고점을 연결해 그리는 직선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가격이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이며 변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추세선을 그리면 됩니다. 차트에서 저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추세는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차트에서도 가격은 역시 위아래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캔들의 고점들을 연결해 추세선을 그려보면 추세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시장 추세는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 방향은 그냥 차트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왜 추세선이 필요한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추세선은 단순히 추세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육안으로 차트만 봤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매매 기회를 발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에서는 저점들을 연결해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 가격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가격이 다시 추세선에 가까워진다면 또 한 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능한 매매 시나리오는 가격이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왔을 때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추세선이 유용한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이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추세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에서는 고점들을 연결해 추세선을 그렸고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가격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고 그 이후 추세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이를 알고 있다면 다음번에 하락 추세 중 가격이 추세선을 상향, 이탈할 때 가능한 매수 기회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사례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트레이딩에서는 가격이 추세선에 닿거나 돌파할 때마다 무조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추세선 그냥 대충 그으면 안 됩니다. 선 하나 잘못 그으면 차트 해석도 틀리고 매매 타이밍도 완전히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추세선 제대로 그리는 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스윙 포인트입니다. 스윙 포인트는 가격이 어떤 구간까지 움직였다가 그 지점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멀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한다면 반등하기 직전에 가장 낮은 지점이 바로 스윙 저점입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스윙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여러 개의 스윙 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포인트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크고 분명하고 한눈에 보이는 주요 스윙 포인트만 고르는 것입니다. 자꾸 애매한 움직임까지 전부 표시하면 오히려 차트가 복잡해지고 추세선도 의미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자리만 표시해야 합니다. 추세선을 그리려면 최소 2개 이상의 주요 스윙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두 점이 있어야 선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이미 충분한 주요 스윙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선이 바로 추세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추세선을 캔들 꼬리, 즉 윅에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캔들 몸통에 맞춰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터치 포인트가 나오는 쪽으로 그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에서 윅에 맞춰 추세선을 그리면 3번 정도 닿고 몸통에 맞춰 그리면 5번 닿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에서는 몸통 기준으로 그리는 것이 더 좋은 추세선입니다. 중요한 건 겉모양이 아니라 가격이 그 선에 얼마나 여러 번 반응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세선은 딱 떨어지는 하나의 고정된 선이라기보다 하나의 구간이나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그릴 때 한 점 한 점 완벽하게 맞추려고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위에 그렸든 조금 아래에 그렸든 전체적으로 주요 스윙 포인트가 형성된 영역 안에 있다면 그 추세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너무 과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위쪽 가격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개의 주요 스윙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런데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 몇몇 스윙 포인트와 겹치거나 선이 어색하게 관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좋은 추세선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주요 스윙 포인트들이 더 자연스럽게 선에 닿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추세선이 더 올바르게 그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런 방식으로 추세선을 그릴 것입니다.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똑같습니다. 먼저 차트에서 주요 스윙 포인트를 찾습니다. 여기서는 위쪽에 여러 개의 스윙 고점이 있고 아래쪽에 여러 개의 스윙 저점이 보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 스윙 포인트들을 서로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리면 됩니다. 결국 추세선을 그리는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요 스윙 포인트를 찾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가능한 한 많은 터치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 바로 그게 추세선을 제대로 그리는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직접 차트를 보면서 반복해서 그려보면 중요한 자리가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차트도 훨씬 더 선명하게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부자들은 추세선으로 돈을 법니다. 추세선은 그릴 줄만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승률 높은 추세선 매매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 이미 하나의 추세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추세선을 보면 과거의 가격이 이 선에 닿을 때마다 여러 번 반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가격이 다시 이 구간에 오면 또 한 번 반등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 패턴은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를 보면 과거에는 가격이 추세선에서 계속 밀려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반등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등하지 않고 그대로 추세선을 뚫고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확인 없이 진입했다면 손실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자주 활용해온 추세선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효한 추세선 구간을 찾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스윙 저점들도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쪽 스윙 저점들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우리는 가격이 이 추세선 부근에서 다시 위로 반등하는 그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쪽 추세선만 그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를 사용합니다. 차트 플랫폼의 지표 메뉴에서 스토캐스틱을 검색한 뒤 차트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표가 조금 더 깔끔한 신호를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정값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값으로 조정해주는 편입니다. 이제 도구가 준비됐으니 진입 조건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이 추세선 구간으로 접근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파란색 스토캐스틱 선이 과매도 구간 아래로 진입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세선은 딱 고정된 한 줄이 아니라 하나의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즉, 가격이 추세선을 완벽하게 찍지 않더라도 그 주변 구간 안에 들어와 있고 동시에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조건을 보여준다면 이 셋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 진입 확인은 스토캐스틱 선이 다시 과매도 구간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먼저 가격이 추세선 구간에 접근해야 하고 그 다음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구간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저는 매수 포지션 진입을 고려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손절가는 해당 구간의 스윙 저점 아래에 약간 여유를 두고 설정합니다. 익절가는 손절폭의 2배, 즉 2대1 손익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가격이 실제로 반등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가격이 추세선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진입하지 않고 스토캐스틱을 추가 확인 신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추세선과 보조지표를 함께 사용해서 더 선별된 진입만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는 이미 커스텀 설정이 적용된 스토캐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스윙 고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뚜렷한 추세선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전체 추세가 하락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셋업은 가격이 위쪽 추세선에 닿은 뒤 아래로 다시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쪽 추세선만 그리면 되고 아래쪽 선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가격이 추세선 구간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가격이 추세선에 완벽하게 닿지는 않고 살짝 위로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세선 구간 안에서 일어난 움직임이라면 여전히 유효한 셋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더 있습니다. 가격이 추세선에 닿는 이 구간이 과거에는 지지였지만 이후 저항으로 바뀐 자리와도 겹쳐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핵심 레벨이 한 구간에서 만나면 이를 컨플루언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그 구간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최종 진입 확인은 스토캐스틱 선이 과매수 구간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나오면 저는 매도, 즉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합니다. 이후 손절가는 최근 스윙 고점 위에 약간 여유를 두고 설정합니다. 익절가는 마찬가지로 손절폭의 2배로 잡습니다. 이 예시에서도 가격은 깔끔하게 하락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사용하는 추세선 전략은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전략은 경우에 따라 훨씬 큰 움직임까지 노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내용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추세선을 봅니다. 진짜 수익이 크게 나는 구간은 오히려 추세가 바뀌는 순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자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두 번째 추세선 전략,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돌파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 추세에서 이미 하나의 추세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가격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것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선 돌파는 기존 하락 추세 구조가 깨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격은 종종 가짜 돌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짜 돌파란 추세선을 뚫으면서 마치 추세가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다시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성급하게 매수했다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돌파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자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해온 추세선 돌파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형성된 추세선을 찾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스윙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이 지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격이 이 추세선을 실제로 돌파하는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돌파가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판단을 할 때 시장 구조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에서는 가격이 저점을 만들고 그 저점을 다시 깨면서 더 낮은 저점, 즉 하락 추세의 구조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이후에도 이전 저점을 다시 깨고 또 한 번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낮은 저점을 만든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파 직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더 낮은 저점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즉, 가격이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부터 이미 하락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캔들이 추세선 위에서 확실하게 마감되어야 합니다. 추세선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구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살짝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추세선 위에서 힘있게 마감되는 캔들입니다. 즉, 제가 진입 전에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존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낮은 저점을 만들던 흐름이 더 높은 저점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가격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확실하게 마감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확인되면 저는 매수 진입을 고려합니다. 손절가는 보통 추세선 돌파 지점 아래쪽에 약간 여유를 두고 설정합니다. 익절가는 손절폭의 2배, 즉 2대1 비율로 잡습니다. 이 예시에서도 가격은 위로 상승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예시도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형성된 추세선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가격이 더 높은 고점을 만들던 흐름에서 이제는 더 낮은 고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존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가격이 추세선을 아래로 강하게 이탈하고 추세선 아래에서 확실하게 마감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락 방향 셋업이기 때문에 매도 즉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합니다. 손절가는 추세선 이탈 지점 위쪽에 약간 여유를 두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익절가는 마찬가지로 손절폭의 2배로 설정합니다. 이 예시에서도 가격은 아래로 하락하며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추세선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 구조가 약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그 다음에 돌파와 캔들 마감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가짜 돌파에 휘말릴 가능성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트레이딩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꼭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퀀트 프로 차트 플랫폼을 꼭 사용해 보세요.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전략 자체만큼이나 이 전략을 어떤 구간에서 적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됩시다.